당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갇힐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을 겪은 후로 걷는 것이 불안해졌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졌고 결국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며 다리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한 노인의 80%가 5년 내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약해진 근육을 되돌리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7년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몸에 무리가 적고 실천하기 쉬운 다리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들로 젊은 시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80세가 되어서도 혼자 장을 보고 손주들과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삶을 지켜줄 실질적인 다리 건강관리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다리 건강관리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방금 또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운동을 꼭 해야 하나? 라고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10년 이상 젊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15분씩만 운동해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무역회사를 다니시다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걷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답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주로 앉아 계시니 다리 근력은 더 약해졌고 결국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할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불과 반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재활운동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활의학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운동을 하나씩 따라하며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실천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병원에서도 재활치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신 다음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발을 의자보다 살짝 뒤로 빼시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번도 하기 어려웠어요. 다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다리 병신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진짜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평생 반불구처럼 누군가 도와주는 삶을 사실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긴 했는데 저를 자극하려고 한 말이었죠. 그렇게 힘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 일주일 만에 5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조금만 굽혀도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벽에 기대어 아주 조금씩만 움직였죠. 손주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이 운동을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동작을 하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지시면 거기서 멈추세요. 깊이 구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다리 부종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했는데 뉴스 한 번 할 때마다 20번씩 했죠. 처음에는 중간에 쉬어가면서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더라고요. 재활의학 전문가들은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다리 부종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편안히 의자에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마치 걷는 동작을 앉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실 필요는 없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느끼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운동을 했어요.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쯤 되면 다리가 확실히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죠.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갈 때 보행기를 덜 의지하게 됐어요. 아직 완전히 혼자는 못 걸어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두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행기 없이 부엌까지 가봤어요. 떨리긴 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울컥했어요.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3개월이 지나자 집 앞 슈퍼까지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주무시기만 하시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같이 놀아줄 수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수 할아버님은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멀리는 못 가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걸으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어요. 넘어질까봐 겁내지도 않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혈액순환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김명자 할머님은 은퇴 후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반찬 가게를 할 때는 너무 바빠서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오히려 다리가 더 많이 붓고 저리더라고요.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밤에는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산책을 나가지 못할 정도였죠. 손주들이 할머니 공원에 가요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요.
가장 속상한 건 이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경로당 건강 강좌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리 부종이 심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강연을 듣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 김명자 할머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발목 펌프 운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마치 재봉틀을 밟듯이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20번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50번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시작하신 건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꼭 발을 담그신다고 합니다. 진짜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왔어요. 아참, 물 온도는 손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하루 3번 다리 높이 들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드라마 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드는 거죠.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몇 분만 지나도 다리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10분만 해도 확실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리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거죠. 이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다리가 정말 가벼워져요. 가끔 손주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외에도 생활 속 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꼭 일어나서 걸으시고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고치셨어요. 조이는 옷이나 양말도 피하시고 하루에 물도 8잔 이상 마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죠. 이제는 습관이 돼서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실천한 지 2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붓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밤에 저리던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서너 바퀴를 산책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가볍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공원도 같이 가고 시장도 다녀올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명자 할머님은 이제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고 참지 말고 꼭 실천해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다른 분들도 분명 좋아질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면서 근육도 튼튼해지고 관절도 건강해집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태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정태호 할아버님은 평생 육류를 즐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고기 없는 밥상은 상이 아니지. 라고 하실 정도로 삼겹살과 족발을 즐기셨죠. 젊었을 때는 현장 일이 힘드니까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고기를 먹었죠.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고요. 술 한 잔에 삼겹살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70세가 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동네 목욕탕도 가지 못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정태호 할아버님은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과 두부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달걀과 우유를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평생 먹던 걸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다리도 가벼워졌죠. 3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등산 모임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셨죠.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달걀 하나, 두부반모, 멸치 조림을 꼭 챙겨 먹어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먹고 저녁은 채소 위주로 가볍게 식사합니다. 매일 우유도 한 잔씩 마시고요. 정태호 할아버님의 사례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태호 할아버님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태호 할아버님께서 바꿨던 다리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달걀 1개를 꼭 챙겨 드세요. 하루에 두부 한 모 정도를 섭취하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적절히 드시고 우유나 요구르트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침에 달걀 하나만 드셔도 하루 종일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태호 할아버님도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더라고요.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겨 먹으니까 하루 종일 다리에 힘이 있어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정태호 할아버님은 매일 멸치와 미역을 챙겨 드시고 낮에는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셋째,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면이나 과자처럼 가공된 음식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호 할아버님은 이제 이런 음식들 대신 생강차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부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도 덜 아프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다리 건강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 은퇴하신 박영철 할아버님. 매일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건강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그냥 참았죠. 은퇴 후에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셨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했어요. 평생 앉아서 일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 살아야지 그랬죠.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3년이 지나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자주 저리고 붓기 시작했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첫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부담스러워서
매번 벽을 짚고 가야 했죠. 손주들이 놀러 와도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님은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특별한 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건강 강좌에서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나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하신 분에게 여쭤보니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심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박영철 할아버님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30분마다 움직이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30분 이상 앉아 있지 않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귀찮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끊어져서 짜증도 났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고 시간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간다든지, 화장실에 다녀온다든지, 집안을 한 바퀴 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두 번째로 바꾸신 것은 수면 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소파에서 주무셨지만 이제는 밤 11시가 되면 침실로 가서 자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하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세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하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못된 자세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척추에도 부담을 준다고요.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무릎과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양발을 바닥에 편하게 두고 허리를 곧게 펴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편한 신발 선택해서 신기였습니다. 그동안 신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발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이 그냥 신발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신발을 신으니까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발에 편한 신발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바꾸신 것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점점 무기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저녁 아파트 뒷산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아파트 뒷산에 산책을 가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3, 40분씩은 걸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더 좋더라고요. 거기다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박영철 할아버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고 손주들과 공원도 다녀올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경험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을 이제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님, 기억하시나요? 김영수 할아버님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변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도 다녀오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어요. 정말 새 삶을 얻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다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혈액순환을 관리하며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이 영상을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내년에 또 들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발목 돌리기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는 30분마다 일어나서 걸어보시고요. 달걀 하나, 멸치 한 줌으로 단백질과 칼슘도 꼭 챙기세요. 이런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